Thank you for the promotion. 네, 감사합니다. 홍보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시 열리는 항공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QR 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올릴 수 있고요. 또는 유튜브 더보기에서 링크를 통해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 역할을 맡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6분의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각 발제자분을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황성필 사무관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자분은요. 싱가포르 민간항공청 부사무총장이고요. 아이카오 이사회의 얼터너티브 대표로 일하고 계시는 싱가포르의 티치아오응이고요. 세 번째는요. 비눕구엘 아예타 아테 지역 공항 운영 총괄 이사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항협의회 ACI 아테 지역 항행관리기술 안전부 실장님 또 모시고요. SL 왕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와 전략처 조우호 처장님, 마지막은 대한항공 화물영업 마케팅 정진우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6분의 발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황성필 사무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국제항공과에서 나와 계시고요. 주제 발표는 대한민국의 항공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황성필 사무관이고요.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노력에 대해서 특히 항공 운송과 관련된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닥쳤고 항공 산업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의 붕괴한 수준이죠. 그래서 45개 국가에 운항하던 항공편이 15개 국가로 급감했고요. 그 다음에 노선도 많이 감축이 됐고 운항 횟수도 거의 97%로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15개 국가밖에 운행하지 않고요. 노선도 255개 노선에서 30개 노선으로 줄어들었고 운항 횟수도 4,714에서 12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붕괴한 항공 산업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반면에 또 다른 이제 그 이해관계와 또 갈등되는 부분들도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 그 위기인데요. 한국은 진단 검사를 하고 또 역시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항공 산업을 또 개방하고 또 이제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국제 항공을 다시 재개하기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격리 조치라든지 공중보건적인 위기 대응과 함께 산업을 다시 열고 경제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놓쳐서는 안 되고 저희 국토교통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두 가지를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uilding the air network, focusing on key international. 그래서 저희 국토부는요,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기준 내에서 경제 회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잘 우리 수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리 조치 그리고 항공 운송 산업에서 격리 조치라든지 대응 조치들 이렇게 마련이 되었는데요. 4월 달부터 이런 정부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바운드를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굉장히 저점이었다면 이제 국제 운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과 많이
다시 항공을 재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국가에서 30개 국가로 늘어났고요. 운항 횟수라든지 운항 노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공산업 지원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가 회복함에 따라서 더 조치를 풀고 더 활발한 산업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4일간의 격리 조치가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이색적인 도착 없는 비행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승객들의 어떤 여행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 없는 그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요, 면세점 쇼핑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제 여행을 직접 하진 않지만 면세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승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전 세계의 이제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으려고 국토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격리 국들과 함께 그 검역국들과 함께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격리 조치 없는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양자 간 협약 체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응티추 님이십니다. 싱가포르 민항국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응티추 님께서는요, 싱가포르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항공산업의 사례와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몬트리올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알고 있는데요. 아주 이른 새벽이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한 모든 연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응티치우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데퓨티 디렉터 제너럴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아이아타 등에서 여러 가지 모범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귀중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싱가포르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공유를 해주셨지만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 여행하는 방법, 관광하는 방법,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여행과 그리고 또 안전 자체를 보았을 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체계에서 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끊겨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다시 항공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국경 관리 정책이나
국경 통제 정책이나 그리고 또한 또 컨택트,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접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책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희는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정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체계적인 승객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공중보건 툴을 통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적인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희의 3가지 접근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뒤로 갈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4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왼쪽에 있는 상호 간의 그린 레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운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승객들은 일단은 출국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또 도착 후에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준수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격리 정책을 따라야만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이제 좀 뭔가 통제된 그런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된 정도 안에서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또 한국과도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째 축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에어 트래블 버블이라고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광객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객들이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3번째 축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단일적으로 이제 문을 연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호주나 브루나이, 그 다음에 중국 본토, 뉴질랜드,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 이제 먼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여행을 오는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경우는 이제 다시 문을 열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축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환승 승객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환승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준수를 해야만 하는데요. 각각의 그 항로마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건 가이드라인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차별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국경을 열도록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와 그리고 지역에서 모두 다 편안하게 그리고 신뢰감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그리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스무스하게 테이크오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니즈와 그리고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곧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이타 아테지역 공항 운영 총괄 이사님이십니다. 비넵 고엘. 항공업계의 코비드-19 시대의 지속 가능한 회복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넵 고엘이고요. 아예타 소속입니다.
우선 이 회의를 주최해 주신 조직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공산업 회복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항공 여행이 급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시장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요, 크게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 항공 여객 수요 회복이 저조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거의 5%, 10%밖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태 지역은요. 왜 이렇게 국제 항공, 국제 여행이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아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는 아태 지역에서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매우 입국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아예 폐쇄시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래블 버블 같은 것도 마련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 협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승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격리 조치 때문이에요. 격리 조치 당하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객들과 얘기를 하면 거의 입국 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격리 조치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무증상 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실제로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들은요. 여행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거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고 실제로 제로 리스크라는 건 없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해서 이제 국경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데 이 모든 리스크 완화 조치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잔류 위험이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잔류 위험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점점 규제 당국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면서 격리 조치의 모델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착해서 검사를 하고 격리 조치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 각국에서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의 표준화. 출발 전에 검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도착했을 때도 이제 도착 시에도 검사를 하고 또 등록 절차도 표준화해야 됩니다. 등록 절차도 이제 지연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표준화하고 보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런 표준화된 전 세계 표준화된 건강증명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코로나 검사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소에서 기록을 다르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는 서류로, 어떤 거는 이제 디지털로 그 데이터 포인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 기록을 표준화해서 각 코로나 검사소에서 만약에 검사를 받았다면은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을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된 표준을 가지고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를 양식에 편입할 거냐 이것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증명서 제도를
아이에트 트래블 패스라는 하나의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에트에서도. 그런데 저희 방식 말고도 다른 건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식들이 나름대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모든 공항에서 또는 이제 항공산업에서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빨리 국경을 봉쇄를 해제하고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백신이 보급되기까지 아직도 12개월, 2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한국 여행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비행 중에 전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격리 조치는 굉장히 큰 대가, 비용을 치르게 만들고 있고요. 일상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 조치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각 국가는 국경을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적인 완화 조치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신속한 검사를 통해서 위험 대비 효과를 분석해서 건강 증명서도 발급하면서 여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항공 산업의 부활을 도모하고 또 국경을 개방해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L 웡님이십니다. ACI에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즉 국제공항협의회 아태 지역에서 항행관리기술 안전부 실장이신데요. 항공사와 공항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공항건강 인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SL 웡이고요. 저는 ACI에서 항행관리 안전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ACI를 이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ACI가 최근에 런칭했었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항에서의 건강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5개월 전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7월에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카오로부터 후원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카트 가이던스, 즉 항공복구 태스크포스 위원회의 가이던스에 기반을 두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보건 정책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이카오가 개발한 그리고 산업에서 개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승객들, 국민들 중에서 특히나 승객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정부 기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카트와 그리고 ACI 가이던스에 기반을 두어서 여러 정책에 대한 조화를 더 이루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트 테이크오프 다큐먼트가 발표가 되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서 공항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에 보시면 몇 가지 챕터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빌딩, 그리고 체크인 구역, 그리고 또한 그 스큐리티 스크리닝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공항에 도착하는 입국 승객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한 커스텀과 그리고 또한 수화물 장소 등등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직원들, 즉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이카오 카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ACI 다큐먼트도 저희가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정보들은요, 여러분들께서 ACI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만약에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CI는 여기 보시면은 공항에서 저희가 질문지를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ACI가 검토할 수 있게끔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서포트 다큐먼트도 함께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ACI가 온라인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그 공항에서 제시한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ACI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웠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그 국가의 감사를 직접 고용을 해서 그 현지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거를 공항에서 제공을 했을 때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와 관련돼서 인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지난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42개의 공항에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아태 지역은 28개의 공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과 김포 공항이 보시는 것처럼 ACI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혹시 여러분들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여기 스크린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와 전략처 조우호 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버블 활성화를 위한 인천공항공사의 노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처장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우호입니다. 그래서 허브와 전략처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요. 저는 이제 공항의 입장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그 트래블 버블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의 여파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천공항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그 여행객 수가 95%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천공항의 검역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하나의 운영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우리는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긴밀하게 국토부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제 대응 조치를 핵심 대응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마련하고 소독 장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교육을 시행하는 것, 실시간 대응, 기타 등등. 그리고 매뉴얼 개발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터미널과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안전과 관련돼서 승객들에게 정보 제공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 전 도착 후 이제 검사라든지 이런 경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입 때는 해외 유입 승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분리 조치, 검역 조치를 하면서 안전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이제 봉쇄 없이 코로나 처음부터 쭉 운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성공적인 인천공항공사의 검역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성공적인 검역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발리 공항에 상대로 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여행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쭉 이제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트래블 버블의 시행이 단기적인 궁극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이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4일간 격리되는 것 때문에 이제 여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트래블 버블을 만든다면은 여행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3배 정도 여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여행객 수요가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트래블 버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 산업을 부흥하고 항공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인데요. 서로 이제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한 국가끼리 그러니까 유병률이 낮은 국가들끼리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해서 항공 여행을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TO에서도요 이미 80%의 해외 여행이 급감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해외 여행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TO에서요. 그래서 격리 조치도 완화시키고 검사 시행을 통해서 다시 항공 이제 해외 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블 버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트래블 버블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완전한 트래블 버블 또는 부분적 트래블 버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풀 스케일 트래블 버블은 이제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이고요. 부분적인 트래블 버블은 격리 기간을 조금 단축한다든지 일부적인 개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트래블 버블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확산 정도 그리고 회복 정도를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국가마다 저마다 다릅니다. 지금 회복하는 속도가요. 그래서 국가 간의 완전한 이제 트래블 버블은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간의 상황을 감안한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단계를 저희가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확산이 많지 않은 국가들을 이제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양지가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제 일반 대중들과의 어떤
왕래가 좀 적은 지역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 버블은요, 공항뿐만 아니고 인근 호텔, 식당하고도 확대를 해서 그 버블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노선을 먼저 제기를 해서 안전한 여행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국 정부의 조치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그 공급 사슬 내에서 안전 조치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유의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 격리라든지 자가 진단 검사라든지 제한적인 이동 이런 것들도 승객들도 지켜줘야 하는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조금씩 더 확대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간 체결을 통해서 여행의 격리 조치를 줄이고 아예 해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2단계 트래블 버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단계에서는요. 이제 시장 분석에 따라서 이제 뭐 확진자 수라든지 뭐 비교 분석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여행 수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국가 간에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뭐 베트남, 대만, 태국 이 일단은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후보 국가가 되겠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이런 트래블 버블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 전에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72시간 전에요. 그리고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여행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래블 버블이 구축 시행되고 있고요. 이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 관광 산업이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공 산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재개는 근시간 안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래블 버블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항공 산업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항, 항공사, 뭐 여행사 모두 그 모든 공급 사슬 내에서 안전 조치들을 통해서 이제 안전한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사이신데요. 대한항공에서 오셨습니다. 정진우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항공 정상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또 대한항공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을 대표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대표단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측에게 저에게 발표할 수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그 여객 그리고 또한 화물 그리고 또한 항공우주와 기내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게 70%였고요. 그 다음에 23%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만 톤 정도의 화물을 운송한 담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요. 757을 통해서 저희가 LA로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항공기와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는 항공우주 산업에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1% 같은 경우는 기내 서비스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엘님께서 이미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지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전 세계 항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94%였고요.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일 이용객들이 마이너스 92%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승객의 경우는 마이너스 96%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긴급하게 저희가 사스나 H1N1 바이러스나 혹은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다른 면을 보시면요. 모든 곳에서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화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벨리 캐퍼시티가 마이너스 78%이지만 전반적으로 화물에 대한 캐퍼는 마이너스 31%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이전 시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PPE, 즉 개인 안전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8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커머스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나 혹은 독감 백신이나 혹은 이 백신 관련된 주사 기구 등등과 관련된 그런 화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급망을 보았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항공 화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트퓨얼 가격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With the surge 네, 항공 화물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는 여객기에서 화물 전용 여객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기존 여객기를 활용을 해서 화물기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벨리 스페이스 또는 오버헤드 빈에 화물 운송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하단에 이제 카고 시트백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77 항공기에 이렇게 이제 화물 운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달부터 아예 시트 좌석 자체를 빼고 캐빈 플로어 자체에 이제 적재하는 형식으로 여객기를 이용해서 화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화물 전용 여객기죠. 화물 전용 여객기를 통해서 지금 747 1420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편을 운영하는 것을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747을 이제 11월 달 거의 650개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700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수준을 저희 지금 매출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요. 3분기 누계가 917억 원을 실현했는데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왼쪽 편을 보면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객 부문은요. 88% 급감했거든요. 그런데 화물이 어느 정도 그것을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77% 화물 부문이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 사업은 많이 줄었지만 화물 사업은 어느 정도 그것을 만회해줬다. 그래서 서로 조금은 상쇄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화물 부문이요. 그렇다면은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또 사회적으로 저희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항공은 이렇게 여객기를 화물 전용 여객기로 전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 역량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50년 동안 거의 구축한 핵심 역량이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항공 여행 전개를 위해서 여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트래블 버블 구축을 통해서 시장 회복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은요, K 방역 기반의 신수요 유치를 원하고 있고요. 이제 테스트 키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 운송도 저희가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항공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항공산업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할 겁니다. 그렇게 월터 디즈니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질문은 여기 Q&A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황성필 사무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rom Shin Jung-hyun at the Korea Herald and the Yonhap News Agency. 그래서 트래블 버블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트래블 버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와 이런 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공 수요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이제 격리 기간이거든요. 한국을 포함해서 14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여행 또 항공 여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격리 조치를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검역 당국과 함께 이래 협정 체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어느 국가를 상대로 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확진자 수를 고려한다든지 국가의 뭐 지역 크기를 또는 뭐 항공 이제 해외 여행 수요 기준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게 타당할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떤 국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런 트래블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인데요. 네, 비누프 고혜님께 드리겠습니다. I think 비눕 고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타의 하나의 아이디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이에타의 원 아이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바이오메트릭스를 도입해서 원 아이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이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도 이 원 아이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도 역시 원 아이디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도 이 부분의 선두주자인데 이런 그리고 이상한 방식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언택트가 또 원 아이디의 취지입니다. 원 아이디 바이오메트릭스가 언택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원 아이디 개념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 건강 정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 아이디 플러스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건강 증명서, 이제 원 아이디 증명서를 발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인데요.
응티치유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의 그 회복 정책을 이행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요? 혹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 균형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 분야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이제 항공 수요를 올려야 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과 그리고 부처 담당 장관님들 그리고 또 많은 담당자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과 모든 기관들 그리고 또한 그 민간 항공 관련 당국과 그리고 또한 관광 보건 당국 모든 기관 그리고 또한 경제 당국까지 모두 다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고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져가고 그리고 동시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 간의 균형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항공의 경우는요. 그 교통 수요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에 대한 니즈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파일럿들도 계속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전 과 관련해서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C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관제 담당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이전에 그 교통 수송량과 같은 그 관리를 했었던 그 수준이 있는데 다시 코로나19가 멈추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ATC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파일럿 그리고 ATC 등등등 여러 담당자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정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네, 혹시 또 오프라인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nswer. This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진우 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백신이 이제 보급이 돼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없어지고 종결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뭐 항공 화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객기를 그렇게 전환을 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대한항공을 대표해서 저희가 뭐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뭐 백신 접종이라는 과제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규제 당국과 협력해서 이 솔루션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백신을 받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항공 화물이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런 운송이라든지 수송과 관련해서 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아시아 타임즈에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눕구엘 총괄 이사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항공 수요를 항공사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됐었죠? 무슨 질문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공사가 앞으로 항공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항공 회복이 2019년 수준으로 2024년까지는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은 매우 경쟁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라든지 통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항공사들이 저마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면서 미래 항공 산업은 전망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언택트 공항 운영 관리법이 있을까요? 이준성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연사분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이 그 공항에서의 바이러스 접촉과 관련된 것이었나요? 네, 잘 안 들리는데요.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바이러스 접촉이 공항에서 얼마나 가능한지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가요? 혹시 언택트 공항 운영 방식이 있느냐?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세계에서 제로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바이러스 접촉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죠. 그 모든 산업의 모범 사례와 가이던스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